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2부 시작합니다. 자, 결국 3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왔고요. 한 이쯤 되면은요, 이 심리적인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네. 과연 내 바둑을 제대로 둘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제 느낌에는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바둑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뚜껑을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국에는 어떤 선수가 출전을 했을까요? 자, 먼저 1, 2국의 스코어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3차전 1대1 스코어입니다. 1국에서는 이지명 맞대결, 안관욱 선수와 백성호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안관욱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포스트 시즌 5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2국에서는 주장 맞대결이었습니다. 유창혁 선수가 김일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한 판씩 나눠 가졌습니다. 자, 과연 3국에는 어떤 선수가 출전을 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역시 예상대로 삼지명 맞대결입니다. 네. 차민수 선수 대 김종준 선수의 대결. 자, 1차전 때 3국에서도 두 대국자가 만났었는데 네. 그때도 정말 어려운 승부였죠. 어려운 승부였는데 김종준 선수가 이겼고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상대 전적에서는 차민수 선수가 3승 2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지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김종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어려웠었죠. 네. 마지막 순간에는 계속 엎치락뒤치락 혼전의 드라마였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차민수 선수가 큰 착각을 하면서 여기서 승부가 나는데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짜릿한 승부가 펼쳐질까요? 플레이오프 3차전 3국 결승판입니다. 삼지명 맞대결, 차민수 선수 대 김종준 선수의 대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대망의 3국 삼지명 맞대결 차민수 선수와 김종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생각 시간은 각각 30분,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3국은 김종준 선수의 흑번, 차민수 선수의 백번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차민수 선수가 이 마지막에 큰 착각을 보이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지난 2차전에서는 또 백성호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 바둑도 범상치는 않았죠. 네. 아무래도 이게 평상시에 두던 바둑들보다는 이제 부담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대국이죠. 네. 오늘 지면 끝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감이 아마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차민수 선수가 또 2차전에서 패했다면은 승부가 또 데이터 스트림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끝이 날 수 있었는데요. 또 아슬아슬했던 3국에서 또 차민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3차전까지 오게 되었고요. 3차전은 3국까지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뭐 저의 생각으로는 이 대국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챔피언 결정전 가더라도 네.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한 팀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부천 환타지하고는 아마 최후의 최후까지 갈 것 같아요.
정규리그 때는 아무래도 삼진명 선수들의 부담이 좀 적었었는데요. 포스트 시즌에서는 1, 2국이 동시에 시작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3국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진명 선수의 비중이 더 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팀에서는 글쎄 또 일지명 선수를 뒤로 돌리기도 또 어려우니까 네. 그래도 이 마지막 모든 양 팀의 모든 그 선수, 감독, 관계자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는 대국이거든요. 자, 앞선 2국에서 유창혁 선수가 이제 김일환 선수가 눈목자로 지켰을 때 바로 붙여가는 변화가 나왔는데요. 김정준 선수가 한 칸으로 지켜갔는데 네. 차민수 선수도 바로 붙여가면서 정리를 합니다. 저 침은 이제 2단 젖히겠다는 뜻이고요. 네. 단수 침은 늘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밀고 단수 치고 늘 때 여길 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요런 형태 뛰면은 두 칸을 두고요. 네. 또 요 미는 수로는 또 여기 급소를 둬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급소를 두고 이걸 할 때 젖혀서 네. 꼬부리면 뭐 있거나 해서 아니면 여기 끊으면은 단수를 치고 늘어서 계속해서 버리면서 두는 바둑도 있습니다. 베개 모양이 좀 허술해 보이는데요. 이 작전 자체가 흙의 모양을 정리시키고 좀 발빠른 형태로 두어 가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반을 좀 폭넓게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흙도 이제 위로 젖히는 것도 있어요. 이걸 젖히고 입고 늘 때 단수를 쳐서 찌르고 막고 한 점 따내고 한 점 제압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기 걸치거나 3-3 침투하거나 이런 바둑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아래로 느는 바둑도 있기는 있어요. 네. 가만히 는다고 하더라도 손해거나 너무 느슨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위로 젖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단수를 먼저 쳤다. 그렇다면은 있겠다는 뜻인데 위로 이을까요? 화점으로 바로 꽉 이을까요? 아마 화점으로 이어도 이선 날일자면 백이 못 뚫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으면 하나 들어가고 나서 막을 때 뭐 밀거나 뛰거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로 젖혀갔다는 것은 실리보다 좀 세력을 중시하겠다라는 생각일까요? 아무래도 집보다는 바깥쪽 외세에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종준 선수의 또 기풍이 공격적이다 보니까 이 선택이 잘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1국 그 1차전 끝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좋았던 바둑도 수 내려가다 많이 역전패 당했고 바둑이 좋아도 수가 보이면 참지를 못하는 스타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바둑이 전투적이고 격렬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끝날 때까지 좀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내용적으로도 워낙 재미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두 선수이고요. 자, 오늘 김종준 선수가 이게 막판이라서 그런가요?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원래 좀 손이 빠른데요. 김종준 선수도 그렇고 네. 차민수 선수도 그렇고 손이 좀 빠른 스타일인데 아무리 한평생 승부를 했어도 이렇게 3차전에 3구까지 오게 되면은 약간 긴장이 될 것 같긴 해요. 바둑리그 할 때 그 젊은 기사들도 보면 마지막 이 최후의 순간에
담대하게 잘 두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네. 아, 거길 막아요. 단수를 칠 때 여기서 그럼 두 가지죠. 있거나 맞거나인데 네. 우선 막으면 따내고 막을 때 귀를 젖혀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이었고요. 호구치고 이것도 백이 그래도 꽤 잘 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백의 실리, 흑의 세력인데요. 그래도 백도 실리를 차지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많은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손을 돌리네요. 일단 뭐 10집 이상은 확실히 확보가 됐으니까요. 네. 뭐 예전에는 뭐 협공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았는데 요즘은 추세가 그냥 붙이고 뛰더라고요. 확실한 10집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이 정석도 자주 나오는 형태고요. 좌쪽에 반대로 흙이 걸치면 하변의 폭이 또 넓어지니까 네. 좋은 자리고요. 우상기 이제 똑같은 구침이긴 한데 지금 차민수 선수가 좌하 쪽을 선택을 한 것은 이 여차하면 나중에 백이 먼저 우변 머리 내밀면 요 값어치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하변은 그만큼 공간이 좁기 때문에 흙이 두는 순간 바로 이 완벽한 흙의 집으로 굳어질 것 같아요. 거의 집이라고 봐야겠죠. 좌변을 다가서서 컵폭을 넓히면서 또 이 두 점에 대한 압박도 보고 있는 거죠. 요즘의 추세는 벌리면 요 정도인데요. 다음에 세트 메뉴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네. 예전에는 한 칸 정도 덜 가거나를 많이 뒀는데 요즘은 한 칸 더 가고 나중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칸으로도 괴롭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또 날일자로도 괴롭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추세예요. 이게 또 날일자로 너무 바짝 간다고 이 상대방도를 공격하는 건 아니군요. 네. 두텁게 힘을 비축을 하네요. 흙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받을까요? 중앙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뛰어나갈 수도 있죠. 이제 억지로 끊으려면 이제 입구자 들여다보고 막거나 날일자 하는 건데 네. 아직은 그렇게 깨끗하게 잡히진 않았으니까요. 한 칸 뛸 수도 있을 거고요. 단단하게. 더욱 단단하게 두네요. 김종준 선수가 공격형인데다가 좀 두터운 바둑을 구사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입구자로 단단하게 행마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붙이고 이제 있거나 붙이고 호구 치거나 하면은 요 교환이 이제 백이 좀 뭔가 좀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활용을 더한 느낌이 있어요. 아예 이어서 나중에 이제 공격하는 수단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네.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게 집으로는 좀 이득인데 좌변 압박할 때는 있는 게 좀 낫다라는 뜻이고요. 네. 가르고 나갑니다. 집으로는 약간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격할 때 좀 보탬이 된다 그런 뜻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면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방향은 어디인가요? 계속 흑도를 몰아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석을 네, 집을 지키네요. 저는 여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근데 여기 날일자하고 백이 이렇게 두 칸으로 두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얼추 비슷한 맥락이라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날일자나 누목자나 얼추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일단 이 바둑은 백이 이제 우하기, 좌하기, 또 좌상기 약간의 집, 백은 이제 확실히 확정가가 있고 흑은 이제 확정가는 좀 부족하겠지만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두터운 모양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받아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받기엔 너무 좁지 않나요? 근데 이 받는 게 네. 약간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요 한 칸으로 좌하기가 거의 백집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중앙 나와 끊는 거나 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받아두는 것도 한 수의 값어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자, 발 빠르게 두어 나가고요. 예전에는 이제 요 흑이 화점에서 날일자 고치었을 때 삭감하는 방법으로는 처진 날일자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바로 걸치는 수를 훨씬 많이 두더라고요. 붙이고 공격을 하더라도 뛰어나가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흑이 먼저 붙여놓고 무겁게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면은 백이 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 무겁다라고 보는 건데 요즘은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이 선으로 처진 날일자 또는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수들이 거의 없어졌고요. 네. 이렇게 바로 걸치는 수를 많이 둡니다. 예전 이론으로는 흑이 이렇게 지켜져 있을 때 날일자로 걸쳐가는 것은 상대가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서 무겁게 만들어 놓고 협공을 하게 되면 공격을 당한다 해서 이렇게 처진 날일자로 발빠르게 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등장 이후로 걸치는 수가 훨씬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화점에 날일자 걸치면 이렇게 붙이고 드는 거 아주 금기시 했잖아요. 네. 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뛰는 것 아주 금기시되는 소위 말하는 그 젖바둑 정석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은 물론 뭐 주변 배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붙이고 늘거나 하는 젖바둑 정석 또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받을 때 한 칸 뛰거나 날일자 하는 이런 정석들 이런 것들도 많이 둡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제 한때 두지 말라고 했던 수들이 네. 인공지능들 눈에는 더 훌륭한 수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자리도 100으로 하여금 하나 받아라.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 밀어둬서 집으로도 크고 혹시라도 이제 중앙에 돌이 좀 쌓이면 아직도 좌상기가 미생마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가 모양의 급수였군요. 손을 빼면 이제 찝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젖히고 단수를 치면 이으면 끊겨서 이거는 백이 힘을 쓸 수가 없고 네. 있는 것도 역시 따내고 백이 이어도 이 자리를 따내고 받을 때 늘기만 하더라도 영 백이 깝깝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돼요. 네. 젖혀서 찝는 게 안 된다 이거죠. 아. 찝을 때 늘면은 어딘가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받을 때 그때 있겠다 라는 뜻이고요. 흑도 이제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네. 우상기로 손을 돌리던가 다른 큰 자리를 두던가 하겠죠. 흑이 여기서 먼저 끊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이 자리를요.
이거는 근데 일단 잡아도 너무 악수고 아, 느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흙은 이제 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붙이거나 하면 끊는 건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튼 이런 수도 있긴 있네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막는 것만 생각을 했고 찝는 건 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끊는다. 예. 베개 둘 수 있겠죠? 백의 확실한 실리와 흙의 발전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차민수 선수 대 김종준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3국입니다. 이게 젖히고 맞고 이으니까 바로 입구자를 했네요. 네. 그러자 베개 붙이고 젖히니까 호구를 쳤고요. 꽉 막으면은 단수를 치고 늘어서 귀를 후수로 받지는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지키는 수보다 좀 발빠르게 행마를 하면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흙도 뭐 한 점 잡히면 아프겠죠. 늘거나 밀거나인데 밀면 아마 백도 젖힐 거예요. 젖히면 계속해서 숨 돌릴 틈을 안 주고 젖힐 거예요. 네. 늘면은 우상기를 두거나 중앙을 또 먼저 적당히 선점을 해서 백돌한테도 도움을 주면서 좌변의 흙을 또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네. 좌변의 흙의 공도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중앙에 좀 두터움이 쌓이게 된다면 흙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저 지금은 뭐 두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네. 한 집 정도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앙에 백돌이 온다면 그래도 제법 압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힘있게 밀어가고요. 근데 이제 두 점머리가 기분이 좋아요. 차민수 선수 지금 젖힐 때 그 모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또 끊어갑니다. 이거는 이 좌측의 흙도 괜찮나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늘 수도 있고요. 네. 잠깐 단수 치고 미는 거에 대한 것도 잠깐 봤는데 네. 요거는 만약에 그냥 잡으면 이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네. 이건 너무 아프고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 네. 가지가 있겠지만 나중에 이런 걸 당하는 순간에는 또 한 점이 잡히는데요. 이 축으로 잡힌 다음에 문제는 이 다음에 또 뚫리면은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너무 그렇다고 빈 삼각으로 두는 거는 이거- 너무 굴욕적이죠. 이거는 너무 아프죠. 네.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 형태인데 너무 많이 아프고요. 지금 이거는 네. 이 두 점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워낙 요석이라 받아야 되는데 아픕니다. 아파요. 예. 차민 선수 지금 손바람이 났죠. 지금 네. 쭉 밀어서 좌변을 압박하겠다는 뜻인데요. 단수치고 민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요 단수 친수로는 네. 여기를 날일자를 하고 흙의 중앙을 넣을 때 그때 날일자를 해서
좌변을 조금이라도 더 압박을 해야 됐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차민 선수는 계속해서 밀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네. 밀어서 좌변 흑도를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네.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은 여기 끊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요것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김종준 선수도 아마 호시탐탐 이제 이 끊는 자리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백이 힘있게 밀어가고 있습니다. 흑도 계속 중앙을 받아줄 수 있나요? 끊임없이 받았다. 근데 백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밀어야 되는 건가요? 나와 끊어야 되는 건가요? 아, 뭐 어렵지가 않네요. 늘면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한 칸을 뛰면 좌변 흑이 멀쩡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여기 머리 맞는 거 너무 아프니까요. 이렇게 계속 상대방이 미는 형태가 되게 된다면 언제까지 늘어줘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머리에 한 방 맞는 거 너무 워낙에 아프니까요. 차민수 선수는 지금 이 흐름이 좋다라는 거고 그렇게 바로 약점을 노려갑니다. 이게 근데 당장은 못 끊잖아요. 한번 또 찝으면 될까요? 당장은 붙여서 잡히니까. 근데 지금은 백이 이제 지금 손은 이쪽으로 갔거든요. 이쪽으로. 네. 나와 끊더라도 그때 자산기를 받아주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은. 네. 따로 처리를 합니다. 그것까지. 다 하네요. 물론 이제 끊어두기는 했지만 백이 자산기를 막으면 거의 살아 있거든요. 네. 이 중앙이 흙이 또 늘어야 되기 때문에 백은 그냥 언제든지 날일자만 하더라도 제일 쉽게 언제든지 단수치고 그냥 제일 쉽게 살아 있는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어요. 흑의 차단이 그렇게 위력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별 문제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찝는 게 선수고 이렇게 치받으면은 백이 치받으면은 치받을 때 늘어서 이거 두면은 젖혀서 늘거나 하면은 꼬부려도 될 것 같고요. 뒤에 공배가 많아가지고 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앙은 언제든지 이제 단수치고 단수쳐서 사는 게 있고 이게 넉점 머리 맞는 게 있어서 항상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아픈데요. 지금은 그래서 네. 그게 조금 답답한 형태고 지금 바로 젖히란 얘기도 있네요. 귀를 받지 않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전 심리로는 귀를 가겠죠. 네. 뭐 이렇게 받아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쉬운 수읽기니까요. 아마도 받겠죠. 받을 것 같습니다. 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자산기가 어떻게 또 사활이 또 불투명하잖아요. 네. 아마도 받을 거예요. 네. 자, 안전하게 받았고요. 이게 대박형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뒷 공배가 메워 있으면 그리고 여기가 하나 밀려져 있으면 이 대박형이 그래도 그나마 좀 쉬워요. 아무튼 지금 중앙을 늘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흙의 스텝이 약간 꼬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흙이 집이 왕창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우상기가 이제 상변이 이제 흙이 지켜야 한 뭐 30집이 날까요? 날까 말까 정도? 두텀 일단 중앙 손이 이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 이거 끊기면은 이거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의 흙돌도 아직 못 살아있는 형태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끊기면 큰일 나요. 네. 왜냐하면은 이걸 단수를 치고 이제 늘거나 해도 요 싸움 자체도 지금 불편한데 여기 끊어도 당장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억지로 꾸역꾸역 나가야 되는 형태라서 네. 대단히 불편해 보이는데요. 장문인가요? 장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장문이고 밀고 뛰어도 장문 아닙니까? 위험하죠. 예. 그래서 네. 지금은 젖히는 건 매우 위험해 보이고요. 일단 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양 자체가 흙이 지금 한눈 안형이 하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시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늘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걸 살려두고 우중앙에 있는 백돌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맞는 순간에는 과연 이 우중앙에 있는 백돌을 압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일단 대세점의 자리. 일단 지켰는데 이 머리 맞는 건 아프죠. 감수를 하네요. 김종수 선수 중앙 늘었다가는 자변이 좀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백이 느는 것까지도 거의 걸리기 때문에 날일자 아직도 이 좌변의 흙은 좀 시달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여차했다가 백이 또 이런 거 가르고 나가도 지금 아무튼 지금은 확실히 지금 흙이 좀 스텝이 살짝 꼬인 느낌이에요. 네. 자, 여기서 좌변을 지켜두는데요. 지금은 끊더라도 치고 이으면 큰 문제가 없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앙 백은 언제든지 이게 있어요. 언제든지 살려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짐덩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자리는 뭐가 있습니까? 있을 만한 그런 형태가 아닌데요. 다 받아주면은 자상기 사활에 대한 착각이 있었을까요? 이게 또 뒷공배가 다 메워지면은 흙의 그 궁도와도 연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뭐 이런 게 있어요? 단수 치고 이렇게 꼬부린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로? 자체로 안 되는데요. 그냥 제일 네. 쉽게 5점 단수만 돼도 집으로 큰 손실인데요. 김종준 선수가 뭔가 그 대박형의 사활에 대한 착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받아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걸 젖혀봐야 귀를 젖히면 자체로 최소한 100이거든. 흙이 밀고 들어가도요. 괜한 손찌검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큰 손해죠. 젖혀 이을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집으로 얼만큼 손해입니까? 이게 원래 젖혀 있는 모양인데 요 덤 정도의 집이 사라졌어요. 김종준 선수의 반응을 보니까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근데 흙이 좀 답답한 게 이게 살아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네. 되게 필요할 때. 그래서 저 자리가 그렇게 백 입장에서는 아프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은 아마 백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신바람을 계속 낼 수가 있고 이런 것도 거의 다 받아야 돼요. 지금은 흙이 확실히 지금 많이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졌는데요. 흙이 먼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흙이 더 얇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합니까? 보따리 내놔라 이건데요. 그 자리도 급소인가요? 이제 뭐 흙이 있거나 호구치거나 하면은 우변 쪽에서의 전투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거고요. 이 백은 언제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백은 언제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이 부친수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일단 무너졌는데 여기.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은퇴했지만 제 선배 기사 중에 이제 임순택 사범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 임순택 그 선배 기사도 눈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항상 이 바둑판에 최대한 밀착을 해서 보더라고요. 네. 결국에 이제 워낙 잘 안 보이니까 은퇴를 했는데 이 김종수 선수도 눈이 엄청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저 좌상기 사활 그렇게 어려운 형태가 아닌데 지금 약간 착각을 한 것은 아마 순간적으로 덜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뒷공배 하나를 착각을 했었을까요? 네. 또 어지간해서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맞으면은 대마에 대한 안형도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백은 이제 이쪽을 호구를 칠 것이냐 아니면 반대쪽을 젖혀서 뭐 정리를 할 것이냐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젖히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백돌이 다 그냥 쉽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백은 이제 좌하기, 우하기 10집 이상의 집이 있고 좌하기도 한 전부 집이라면 한 25 돼요. 흙은 지금 상변인데 그거 제외하고는 아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 쪽 그 백의 미생마들이 쉽게 수월하게 타개가 되면 이거 흙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재미없는 바둑으로 네. 흘러가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마 늘어줄 텐데 요건 띄어서 백도 근데 굳이 이렇게 밀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형태.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일로 띄어야 될지도 몰라요. 집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돌이 오잖아요. 그럼 네. 자학이 나중에 이제 이선 슬라이딩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네.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백이 할 이유는 없죠. 지금 이 교환은. 김종준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중앙백을 괴롭힐 연구를 해야 돼요. 중앙 괴롭히려면 뭐 일단 단단하게 어딘가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바둑은 많이 꼬였습니다. 타이밍을 너무 일찍 잡았네요. 김종준 선수가 일찍이 차단을 해가면서 오히려 네. 좀 얇아졌고요. 요거는 만약에 이어주면 끊는 게 이제 먹여치는 게 있어서 선수거든요. 네. 이 사활에 손을 빼도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을 이으면은 나중에 이제 나와 끊는 뒷맛이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받을 것이냐 물어본 건데 따끔합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네. 화가 나서 끊어야 되나요? 이게 만약에 백이 먼저 손을 빼서
우변 쪽으로 손이 먼저 가면 영 바둑이 하기 재미없거든요. 집이 네. 워낙 없어요, 바둑이. 요 중앙은 요 끊는 게 선수면 이게 이미 살아 있는 형태라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하나 밀어둔 것 때문에 요 좌하 쪽이 조금 뒷맛이 고약해진 거. 자, 이어서 버티는데요. 백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빨리 우변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괜히 또 정리했다가 잡으러 오면 또 승부가 될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을 이었더라면 손을 뺐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확실하게 살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100% 확실하게 살아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우면 언능 단수를 치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김종준 선수는 우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갈라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봐야 돼요. 잠시 시간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한 수를 투자해서 지킨다라는 게 조금 내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손을 돌리고. 요것은 약간 보험이 있네요. 중앙을 잡으러 가려면 단수를 쳐야 되거든요. 여기를 찌르고 끊으면 단수 치고 나와야 되는 형태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전부 다 먹여치고 단수 치고 이으면 여기 중앙이 잡히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약간은 보험을 들어놓은 수예요. 아주 그래서. 요 교환 자체는 손해 볼 일은 없겠죠, 백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에 좀 신경을 썼으니까요. 이제는 백도 돌아가서 보강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한 번 더 버틴다. 이거는 좀 초조하지 않을까요? 잡으러 오면 바둑도 많이 좋다고 생각할 텐데. 네. 자, 모양만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딱 호구로 정리를 하고 싶지만, 실전 심리로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마음이 지금 편안하거든요. 지금 내가 좋다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과감하게 중앙을 둔다? 이건 어려운 일이죠. 네. 아무리 심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살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겠죠. 붙여서 근데 지금은 굳이 붙일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이게 뻔한 자리라 그냥 솔직하게 다 교환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붙이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모든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여전히 이제 김종주 선수는 마지막 승부는 이 우변에 대한 공격. 네. 근데 이 호구까지 와가지고 매끄러운 공격 방법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집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변에 대한 공격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도 이제는 살려놔야 합니다. 백이 하변 쪽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없겠죠? 떨리지 않을까요? 네, 확실하게 지금, 살아놓습니다. 지금 백은 좀 확실하게 사는 게 제일 속 편한 것 같아요. 여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자, 이제 김종준 선수는 유일한 희망은 우변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 날일자 정도로는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어깨를 해도 밀면은 젖혀도 끊으면 뭔가 이렇게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보이질 않는데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우변을 열심히 공격을 하다가 이득을 보고 그리고 이제 좌하기 같은데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또 집으로 이득을 보고 네. 그런 식으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종준 선수의 시선도 우변 쪽으로 머무는 것 같습니다. 하나 호구 쳐서 보험을 하나 들어둔 게 아, 되게 좀 괜찮은 선택으로 생각이 돼요. 네, 효과가 조금 있었을까요? 아, 그렇게요. 이 정도로는 조금 미흡한가요?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 안형을 없애기 위한 작전. 아무튼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흑이 확정가가 없기 때문에 네. 뭔가 공격을 통해서 대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집으로 가나요? 이거는 근데 거의 살아 있거든요, 이미. 네. 이 우변에 이 우하 쪽에 백돌만 없더라도 뭐 이렇게 좀 크게 좀 지을 텐데 네. 뭐 언젠가는 다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집이 많이 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우변에 집을 만드는 과정이 좀 험난하네요. 백은 뭐 밀어도 되고 날일자를 해도 되고 여기까지가 선수라 안형은 풍부합니다. 백은 네. 어디든 바다만 두면 돼요. 백의 입장에서는 밀던 날일자를 하던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깨끗한 정리를 위해서 지금 부친수를 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수순을 구하고 있는데 흑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지저분하게 버틸 수 없나요? 근데 뭐 지금 받은 자리를 손을 뺄 수는 없진 않습니까? 야, 그렇게까지. 아, 이건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래도 백이 좋겠지만 찬성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네. 요 밀거나 뭐 날일자 오거나 하면 껄끄럽잖아요. 백의 입장에서는 밀거나 날일자에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살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변수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바둑인데 이게 자체로 지금 엄청 손해죠. 이 끊으면 네. 축으로 잡혔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지금은 차민수 선수 이거 왜 이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두 칸 띄고 3-3 들어간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법들이에요.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일단 뭐 큰 손해는 봤죠. 네. 뭐 그냥 잡게만 하더라도 우상기에는 여전히 수가 없으니까요. 공짜로 들어갔네요. 이게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지금 당연히 바둑이야 백이 좋겠지만 지금 우상기 쪽에서 제법 많이 보태줬습니다. 여기 한 수 더. 네, 정리를 하고요. 이 우상기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걸 줘도 백이 늘어서 먼저 둬도 예. 뭐가 없나요? 뭐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예, 없겠죠. 많이 보태줬어요 지금. 네. 차민수 선수는 그냥 한 칸 뛰는 정도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이런 방법보다는 네. 아까 뭐 그냥 밀고 두던지 날일자를 하던지 해서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종준 선수 생각 시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초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에 나중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입급자 두어 가는데요. 이런 데 두고 뭐 빈삼각해서 받으면 여기 찔러가지고 끊는 것을 살짝 노려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뭔가 좀 맛이 나쁘나요? 이거는 근데 받아줄 것 같아요. 찌르고, 맞고 끼운다 이거죠. 끼우거나 끊거나. 네.
여기서 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네. 찜찜해졌죠. 흙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서는 집이 워낙 없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뭐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건. 자, 백의 약점을 찔러 갑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종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약간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네. 끊기더라도 백 괜찮나요? 두 집 만들 수 있는 이게 건가요? 근데 이건 아마 그냥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다시 또 단수 치고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백은 이게 젖히는 게 선수가 되면 귀를 받으면 있는 게 되거든요. 네. 그냥 잡는 거로 보아서는 이 선 단수 치고 넘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흑도 이제 팩감을 이거 두고 따낼 때 뭐 이런 팩감이 있기 때문에 패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백이 또 기분 좋은 거 하나는 요게 있네요. 아, 뭐가 생겼나요? 나중에 우변 다 살아놓은 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선수라서 아. 우상기를 젖히고 호구 치면 살아있는 형태예요. 다 받아서. 아, 그래서 크게 좁혀지지 않았군요. 아무튼 간에 백의 입장에서는 괜한 어려움을 만든 것이고 네. 김종준 선수 입장에서는 아마 좀 그래도 이제 희망이 조금씩 생긴다는 게 다행으로 생각하겠죠.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팩감 일단 절대 팩감이 있으니까요. 네. 굴복만 하나 시킬 수 있다면은 제법 이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대 팩감이 두 개가 있다는 게요. 백의 팩감은 백은 우선 이런 데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끊어야 될까요? 막아야 될까요? 끊어도 받으면 끝내기가 남아있고 이렇게 두면 이것도 계속해서 뭐 맛이 있긴 있네요. 네. 끊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막아서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패를 이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끊고 단수가 전부 선수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따낼 때 세 개까지의 확실한 패감이 있으니까 게다가 또 여차하면 중앙도 하나 먹여치는 게 있을 테고요. 흑도 좌상귀 팩감을 사용하는 것은 손의 팩감인가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젖혀서 만약에 손을 빼면 30초. 이건 그래도 꽤 크게 잡았죠? 네. 하나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젖혀서. 7, 8, 9, 10. 자, 4번 남았습니다. 초읽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뭐 팩감 쓸만한 자리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지간한 백도 그냥 시원하게 해결할 거거든요. 네. 저 해결하는 게 아마 집으로 한 사람은 뭐 좋게 한 20집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흑이 팩감만 놓고 본다면은 좌상귀 셋, 한 집을 내는 게 팩감이 더 여섯, 나올 것 같기는 한데 8. 대신 이거는 백이 그냥 사는 거죠.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이제 팩감은 좀 많이 나오겠지만 네. 집으로는 상당한 손실 아닙니까? 네. 좌상기 10집이 생겼거든요. 그만큼
패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패감을 쓰겠다는 건데 네. 일단 열집이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하나,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의 패감이 절대 패감이 생겼고 백은 우상기 단수 두 개, 중앙까지 흑은 네 개, 두 개. 백은 여차하면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차하면 이런 패감도 써야 될지 몰라요. 30초 하나. 여길 넣으면은 집으로는 꽤 이득인 것 같은데 패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너무 두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바둑이 거의 10집 이상, 거의 10집 언저리 따라온 거 아닙니까? 이러면 네. 모르죠, 이제. 지금 바둑이 혼미해졌습니다. 차민 선수가 우변에서 갠한 불랑거리를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조금 복잡해졌죠. 인공지능은 그래도 늘으라고 하네요. 두 집이라도 벌어라, 한 집이라. 그거는 뭡니까? 그건 뭐죠? 왜 실수인가요? 일단 해도 보탬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패감도 일단 하나 더 나올 것이고. 이제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요. 좋았던 시절이 지금 석집 차이로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제일 차이 많이 났을 때 뭐 한 17집 뭐 근저리까지 났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거의 뭐 역전의 흐름인데요. 지금 패를 안 따내고 계속 메워가네요. 근데 네. 김종승 선수는 이거를 그냥 따내면 백이 해소를 할까봐 지금 우변을 못 따낸 겁니까? 지금 패감을 지금 두 네. 개를 그냥 헌납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바둑은 그냥 이대로 꼴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상기를 좀 편안하게 살았더라면은 네. 아마 변수가 그렇게 많은 바둑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차이도 많이 좁혀졌고 이미 또 약간 흥분 상태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흑이 좌상귀 패감을 사용할 때 어디서부터 메워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단수 치면은 계속해서 단수 치고 메우고요. 조여 붙이면 되니까요. 네. 이거 심상치 않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오. 아무튼 지금은 뭔가 껄끄러워졌어요. 네. 바둑이 쉬운 길이 있었는데 메워가죠? 까끌까끌해졌습니다, 바둑이. 김종준 선수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부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플레이오프 3차전 3국 차민수 선수 대 김종준 선수의 대결 대혼전입니다. 30초. 또 바둑이 역전이 됐어요, 지금. 네. 지금 이 그 패감 쓰고 따내니까 백이 중앙을 늘어서 흑이 해소를 했거든요. 아, 근데 이건 또 지금 이 수는요. 네. 그냥 일단 막아서 막는 게 선수는 아니었나요? 이 선수 아닙니까? 손을 빼면 여기 치중을 해서요. 네. 이걸 두면은 이 패는 꽃놀이 패니까요. 네. 그러니까 막아둬도 살아야 됐을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백이 이거하고 두면은 몇 집 내고 사는데 쌤. 이것도 한 스물 몇 집은 되겠네요. 아무튼 바둑이 역전이 됐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네. 이 좌상기도
흑이 여길 메우면 백이 따내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단수 치고 따내면 요걸 따내야 돼요. 지금 이 우변이 지금 흑이 혼자 둬도 이렇게 안 되는 형태였을 텐데 네. 지금은 역전. 그것도 봤습니까? 그거는 봤더라도 혹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네. 지금 백이 말도 안 되는데요. 지금은 지금 여기 딱 뭐 한 5집 내고 살 동안에 네. 흑은 귀, 변. 변이 다 지금 있어요. 원래 이런 형태가 아니었는데요. 야, 네. 이 바둑이 뭐. 자, 이제는 흑은 좌하기 뭐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셋, 거기까지야 뭐 해도 되고요. 지금 그냥 단수 치면 안 되죠? 그냥 나왔으면 큰일 나죠. 바로 잡히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백이 붙이고 끊고 한 게 전부 의미가 없어요. 네. 결국은 잡히니까요. 지금은 5집 흑이 우세하다. 아까 백이 제일 좋았을 때하고 비교하면은 20집 넘게 이득을 봤어요. 한번 역전이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그런데 이런 승부판에서는 이런 역전이 몇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조금 안전한 거는 이선이 좀 안전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백도 버티는 게 있나요? 백도 잡으러 가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냥 살려주면 백도 지금 집이 다 사라졌어요. 말라버렸어요 지금. 네. 흑은 우상기가 지금 몇 집 났습니까?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다섯, 34집. 인공지능은 2.5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가 승부 같아요. 여기서 살면은 이 바둑은 이제 흑이 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가 퉁퉁하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다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래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좌하기에 뭔가 수가 있다는 얘긴데요. 원래 유명한 맥이 있는데요, 이게 여기 밀면 여길부터 먼저 밀까요? 이게 아무튼 밀었다고 치고 늘었다고 치고 밀었다고 치고 다 받으면 이렇게 두는 맥이 있잖아요. 이걸 두면은 2A를 한 번 더 둬서 네. 이게 그 사활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이 살면은 백이 집이 말라도 너무 말랐는데요. 밀어갔고요. 백은 그렇다면 꽉 치받아서 버텨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거기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밀고 빈 삼각하고 막고 치중하면은 여기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여기 빠지는 게 선수가 되면은 네. 그냥은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좌하 쪽이 그냥 잡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 바둑이 역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차민수 선수는 3분여 남았고요. 자, 차민수 선수 지금 이곳에서 잘 받아야 돼요. 여기서도 손해를 보게 된다면은 확 기울 수가 있거든요. 치받거나 해도 그렇게까지 합니까? 열지 않나요? 그렇게 한다. 젖히면 끊어서. 일단 백은 어찌 됐든 이 좌하를 일단 잡아야 돼요. 잡지 않고서는 집이 그동안 백이 너무 굶어가지고 네. 집이 많이 말랐어요. 30초. 하나, 둘, 지금 딱 셋, 좌하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섯. 김종준 여덟, 선수가 아홉, 이렇게 바둑판 앞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서 남았습니다. 판이
가려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 선수의 시력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냥 꼬부렸다. 100은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것이 승부단데요. 흑도 좀 덩치가 커졌어요. 지금 산만해졌죠, 이제. 네. 여기서 잡히면 흑도 부담이죠. 잡히면 역전이죠. 네. 그냥 원래는 흑이 김종준 선수가 2선으로 침투했으면은 네. 이런 순환을 안 겪어도 되는 형태인데 네. 일단 막는 것들이 양쪽으로 다 선수로 듣는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거기부터 막았습니다. 이게 밀고 들어가면은 끊어 잡고 귀를 파워하러 올 때 다 자충이 되면은 뭐 여기 찌르고 찝고 해서 끊는 게 있다 그런 얘기 같거든요. 이건 뭐 신음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상대방을 그로기 상태까지 몰아놨었는데 네. 근데 저 석집반 저 정도라면은 지금도 아직 희망의 길은 있다는 거거든요. 그 희망의 길이 어디일까? 야, 묘한 데서 찾네요. 여기를 찝으란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리였는데요. 자산기를 아예 잡을 수 있는 걸 빅을 만들어서 아. 이대마를 쫓아라 이거예요. 네. 이대마를 쫓아라. 이게 자하기하고 이 중앙 대마를 엮어가지고 마지막 승부를 해봐라 그런 얘긴데요. 네. 그러니까 흑도 원래는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쳐놔야 되죠. 워낙 꽃놀이 패니까 네. 흑도 빨리 쳐놨으면은 뭐 이런 뭐 반발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 네. 근데 여기는 참 생각하기 어렵네요. 그렇네요. 아, 저런 수 정말 엄청난 승부 호흡을 보여주는 수인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 좌하기 잡으러 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네. 바꿔 말하면. 자, 차민수 선수 이제 마지막 1분입니다. 김종준 선수도 자산기를 빨리 단수를 쳐야 되고. 네. 근데 아마 그 정도 지금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그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냉정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백이 여기서 열집을 만드는 수를 포기를 하고 이렇게 빅을 만드는 흑의 안형을 없애는 수가 또 흑을 좀 어지럽게 만드는 수법이 되겠네요. 네, 지금 손이 저의 느낌으로 이쪽으로 갔다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잊고 나서 이런 거 뭐 어디 살려고 할 때 호구 쳐가지고 철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차빈수 선수도 이제 촐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긁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초읽기. 일단 정확합니다, 그 순. 왜냐하면은 백이 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사네요. 살 수도 있고 이제 수당전 할 수도 있는데 백은 이제 잡으러 가려면 여기서 일단 간을 한번 보고 네. 만약에 이으면 그때 이제 중앙에 뭐 하나 선수 하나 들으면은 그러면 날일자로 해서 잡으러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같거든요. 또 지금 단수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좌상 쪽이요. 네. 그건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지금 그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초읽기에도 몰렸고 지금 아마 하나, 둘, 두 대국장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넷.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 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 또 30초. 하나, 이렇게 늘어두면 셋, 이런 자리가 선수가 네. 될 가능성이 좀 있지 다섯, 않습니까? 그럼 여섯, 좀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초읽기 하나를 하나 보냅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는 승부 같습니다. 지금 흑이 확실히 이제 뭐 그 열악한 상황에서 역전을 시키긴 했지만 또 이대로 골인이 될까요, 과연? 백이 여기서 네. 그거는 연결이 되면은 근데 이 연결이 되면은 백이 괴로운 게 뭐냐면은요. 네. 좌변의 백도 아직 미생 아닙니까? 연결이 되면은 네. 좌변 다시 그렇게 차단. 그러고 차단을 한다. 예. 지금 좌하귀 흑돌은 살아 있는 거죠? 지금은 살아 있네요. 지금 손빼도 살아 있어요. 지금은 좌하기가 치중을 해도 막는 게 있고 밀고 들어가면 집 내서 살고 선수 듣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대마가 가셨다는 얘긴데요. 이 이야기는 대마가 한 가셨다는 집을 이야기예요. 여기를 내면은 내면은 내면 대마가 잡혔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하변 흑이 끊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괜찮아요. 백은 이렇게 치고 잡으면 되니까요. 야, 손이 글로 갔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력이 생겼는데요, 다시. 선우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두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예, 이것만 뒀으면 거의 잡힌 느낌이었는데. 김정준 선수 호구 치면은 거의 산 거 아닙니까? 하나. 거의 산 거 같은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하면은 이어서 잡으러 가려면 젖혀야 되는데 이걸 둬서 이걸 뒀다. 살았다 이거죠? 김종주 선수는 이거로도 살았다. 네. 아마 호구가 조금 더 깔끔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죠 분위기가? 이걸 젖히고 받고 이게 그냥 못 사는 형태예요. 이걸 두고 이을 때 이게 여기까지가 선수. 지금 이게 못 살았어요 아직. 아직 못 살았네요. 그렇다면 붙이고 뭐 이거 그러니까 여길 찝고 이걸 이을 때 이걸 해도 패가 난다 그런 얘기네. 아직 네. 이게 이 승부가 이게 이런 승부인가요? 또 역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못 살았네요. 이거로 따낸 거로 호구 쳤으면은 거의 살았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치중가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찝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또 꽃놀이패가 생깁니까? 이게 패잖아요 지금. 네. 큰일 났는데요 이거는. 갑자기 백이 횡재를 했는데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역전입니다. 초읽기가 3회가 남아 있었는데 좀 방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종수 선수 그냥 쉽게 살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좌하기를 확실히 살았으니까 네. 이제 쉽게 살았다라고 생각한 건데 지금은 이 패가 일단 아직은 또 몰라요. 이게 또 대마패인데요. 아직 모르는 승부죠. 1차전 그 삼국 때하고 뭔가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30초. 하나, 그때도 제가 정신줄 놨거든요. 넷, 다섯,
이어서 그런데 이 대마패를 견딜 수 있나요? 거의 꽃놀이패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받았는데요. 팩감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변 쪽에 있을까요? 중앙 일단 하나, 절대 하나 있고 네. 하변 끊고 늘고 몇 개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몇 개 정도는 일단 보이는데 좀 네. 우상기를 이걸 받았다는 것은 다음에 단수도 다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 아까 끊었을 때 받았다는 것은 이것도 다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좌하기 밀고 들어가는 팩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밀고 나서 여기 치중을 하면은 좌하기가 잡히는 형태예요. 이게 원래 아까 흙이 여기 이 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으면은 넘어가면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네. 통으로 다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백이 이긴다는 얘기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받을 수 여섯. 있을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두 번 남았습니다. 줄기 한 번을 사용합니다. 지금 하변에 흙이 끊어서 팩감을 사용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손해 팩감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래 정수는 늘어야 될까요? 원래 집만 놓고 본다면 집만 놓고 본다면 늘거나 뛸 수도 있는데 이제 끊으면 단수 치고 잡히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초읽기를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연속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바둑 두는 사람도 대국자도 대국자지만 지금 검토실에 그 감독 선수들과 스태프들과 모든 응원단들이 일이 이 한 수 둘 때마다 움찔움찔 하겠는데요. 지금 대마가 몇 번에 왔다 갔다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 둘, 이 흥분 상태에 빠져 해소를 했으니까 네, 이제는 결국은 개가가 어떻게 될까요? 공짜로 지금 패가 나서 지금 우상기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로 벌어지진 않았어요. 5, 11, 12, 13, 14, 15, 25. 지금 원래 흙이 아까 제가 30 몇 집이라고 아까 했었죠. 근데 지금은 107집이 났어요. 흙이 7집. 거의 여기서 지금 손실 본 게 거의 30에 가까운 20 뭐 한 후반대 정도 손해 본 것 같아요. 뭐 한 7, 8집 정도는 좋게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흙은 이 좌하를 깼고 집이 얼추 비슷하게 났고 뭔가 이게 바꿔치기의 결과가 되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상변은 이게 나중에 공배가 다 메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16집. 근데 107집 났으니까 7집. 원래 제가 아까 36이라고 했던가요? 34이라고 했던가요? 한 27집 정도는 뭔가 하여튼 날아간 것 같아요. 저 우상 쪽이 살면서. 그리고 중앙을 막았는데 좌하기 밀고도 뭐 너무 아픈데요. 마지막. 이 뒤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넷, 다섯. 이을 때 끊더라도 백이 받으면은 괜찮기 때문에 아예 뒤로 받았어요. 따내면은 그때 이제 하변을 지키겠다 그런 뜻이네요. 안전한 수를 선택을 합니다. 차민수 선수는 개가가 과연 됐을까요? 그냥 느낌으로 아마 이 정도면 내가
많이 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네. 흙이 지금 귀에 한 수 보강이 필요한 거죠. 이제 지금은 손 빼면은 이었다고 하죠. 손 빼면 여기 치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차단하면은 여길 이어서 잡히는 형태고요. 네. 두 점을 잡으면은 넘어가서 막더라도 이 자리를 붙이면은 잡혔거든요. 결국은 지금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네. 하변을 베개 이렇게 날일자를 하면 두 점이 또 잡히는 형태죠.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하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대단히 큰 자리예요. 네. 우변 끝내기를 했고요. 이제는 얼추 정리가 다 됐고 변화가 없어요. 지금 하변에 늘거나 뛰는 게 이제 마지막 큰 자리거든요. 네. 나머지는 아예 그냥 끝내기가 없어요. 나머지는. 막는 것이 아닌 하변 쪽으로 향하려고 하나요? 아니요, 막는 건 커요. 왜냐하면 이거 밀 때 막으면은 나중에 또 젖히는 맛도 좀 있지 않습니까? 끊는 맛, 젖히는 맛. 네. 이건 대단히 큰 자리예요. 셋, 넷, 다섯, 네. 지금도 흙이 끝내기가 없기 때문에 이어서 이으면 그래도 넘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다 듣고 있는 이 마지막 큰 끝내기는 이제 여기 느는 게 최후의 끝내기로 보입니다. 상변이 14, 18, 19, 25, 30. 그게 또 있습니까? 차단하면서 끝내기 하는 것이 더 이득인가요? 두 점을 단수를 쳐서 차단을 하고 두 집 내고 살아도 이게 더 이득이다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단수 치고 따낼 때 연결을 하고 여기 이제 이거를 꼬부리고 살 때 이거 두고 우변 두고 하면 아까 25에 28에 30이 조금 넘는 정도예요. 흙은 14, 18, 19, 20, 25, 26, 27, 28 30 한 5가지는 나겠네요. 100이 늘 때 이제 언저리 중앙 언저리 어딘가 뒀다고 치고 이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하나, 여덟, 아홉, 둘, 셋, 넷, 거의 반면 개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저의 개가로는 그렇게까지 합니까? 급했어요 지금. 이거는 비세를 의식한 네. 이 팩감이 우상기에 지금 흙이 팩감이 1개, 2개, 3개가 있고 그거를 왜 미리 칠까요? 어차피 패를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이거는 근데 당연히 치면 안 돼요. 이거 팩감으로 써야 될 자리잖아요. 요거 패를 찌르고 하네요. 치중하는 팩감을 만들었다 그런 뜻일까요? 흙은 우선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이제 빛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더 두고 따낼 때 또 먹여치는 거. 좌상기가 1개, 한 개네요. 네. 2개가 아니에요. 좌상기가 1개. 네. 좌변이 아마 좌변이 팩감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네요. 100은 상변 치중 가는 게 있고 다음에 단수 치는 게 또 팩감이 좌변. 좌변 찝는 게 있어요. 찝어서 팩감이 2개 정도 있네요. 이게 아직도 모르는 승리인가요? 네. 자, 일단 패 진행 지켜보겠습니다. 백은 또 여기가 또 손 빼면 찝어서 팩감이 이게 하나가 있는데 100%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악수 팩감을 쓰긴 좀 그렇죠. 네. 셋, 이렇게 연타하면 확실히 잡기는 잡는데 악수 팩감이니까요. 7, 8, 9, 10. 103분 남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승부입니다. 상변에서는 백의 팩감이 몇 개인가요? 안 받기가 좀 30초. 하나, 아마 밀고 들어가는 게 다 팩감일 거예요. 이게 네. 빅만 나도 지금 연럭집이 사라지는 거라. 6, 7, 자, 그 부분. 8. 아, 약간 악순데요. 네. 이건 이제 여기를 찝으면 다음에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빈삼각해서 전체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2개 정도 팩감이 나옵니다. 네.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백도 여기 팩감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요게 찌르면은 얼핏 보면 사는 것 같지만 찝고 다시 또 찝히면은 30초. 옥집이 되고 우변에 패잖아요. 이게 네. 덩치가 너무 커져서 닫아야겠죠? 6, 7. 패를 해소할 때 흙 모양도 좋기 때문에 백도 이 패를 마음 편하게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원하게 해소를 하면 하나, 둘, 셋. 덤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덤 훨씬 넘게 이득이라서요. 사실 백이 냉정하게 개가만 됐더라면 굳이 패를 하지 않더라도 30초. 늘거나 해서 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냉정한 판단이 냉정한 개가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네. 바둑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백이 중앙에 이렇게 흙 넉점의 공배를 메우는 것도 팩감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되겠죠. 일단 9집이 생기고 한 집 없애고 10집이 넘으니까요. 이 정도라면 팩감이라고 봐야겠죠. 그거까지. 오, 팩감 듣는 건가요? 값어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 해소를 해도 네. 그냥 최소한 이렇게 해서 돌리기만 해도 값어치는 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튼 지금의 검토실은 구전 녹용팀에서는 셋, 제발 빨리 좀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런 마음일 것이고 데이터 스트림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가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나가도 이 꼬부려야 된다, 빈삼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뭐 다른 수는 안 돼. 한 칸 띄면 끼우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호리병 형태죠. 호리병 형태. 잡혀서 안 되고 이렇게 빈삼각을 하거나 이렇게 빈삼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늘겠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고 받을 때 그때 두면은 연결도 하고 끝내기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이제 완벽하게 백은 연결이 됐고요. 느는 게 마지막 거기까지 듭니까? 차단 안 되나요? 좀 수상쩍게 생겼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가 선수고 네. 여기가 선수거든요. 연결해야 되는데. 일단 손해는 손해죠. 이렇게 되면 네. 그냥도 그냥도
또 손해를 봤겠죠. 한 점이 잡히면. 손해는 봤지만 네. 지금도 끝내기를 하면은 차민수 선수의 승리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실전 대국 당사자는 지금 흥분할 수밖에 없는 네. 또 실수했구나 하면서 30초. 하나, 둘, 지금이라도 냉정하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초읽기를 여기서 보내네요. 102번 남았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내면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흙이 이렇게까지 차단을 하면은 역전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수를 당해서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 한 점이 잡히는데요. 돌려치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또 이것까지 치나요? 이것까지 치고 또 다시 또 패 들어가는 분위기인가요? 마지막까지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그래도 냉정하게 한 점을 잡아서 이거는 돌고 돌아서 결국은 차민수 선수의 승리겠네요. 이제는 더 이상 변수는 없겠죠. 아직도 아닌가요? 그래도 하중항 쪽에서 이게 끝내기가 없나요? 일단 흑도 연결을 해놔야 되나요? 여기까지는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중앙까지 둬서 마지막. 하나, 최대한 둘, 셋. 결국은 중앙을 되돌아가야 되고 우변 단수 치는 게 마지막 끝내기가 되네요. 아 정말 기가 막힌 장편 대하 드라마를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변화가 오늘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끊을 때 도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패를 못 하겠네요. 이 패하기가 네. 전체 대마가 걸려서 네. 패를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제가 상변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다 이었다고 치면은 여기 뛰면은 지금 수가 나는 거 아닙니까? 먹여치고 따낼 때, 건너붙일 때, 이걸 두고 여길 둘 때 따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붙여요. 그러면 이 단패가 되는 형태죠. 여기를 뒀다가는 바로 이게 잡히는 형태가 돼서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착각하기 딱 좋은데 애초에 저는 그냥 이거 먹여치고 여기 붙이고 이거 두고 끊고 따낼 때 여기 단수 치면 그냥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연럭집이라고 한 건데 네. 마지막 수로 여기 일선에 갖다 붙이면은 뭔가
패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요거로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배 다 채워진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수가 없네 그러고 휙 넘어갈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또 두 선수가 지금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반집 승부라면은 네. 저희 뭔가 말을 해프닝이 벌어질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져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구전노경이 승부의 신이 구전노경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가일수가 필요한 자리인데요. 그런데 착각하기가 딱 좋은 자리라 네. 마지막 그 하나, 자리를 들여다보고 있죠. 셋, 넷, 다섯. 차민수 선수 뭘 보고 있을까요? 봤을까요? 들어갔습니다. 봤을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껴야 돼요, 흙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은 꽉 이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빅이 돼요, 빅이네요? 빅. 예, 빅이 되고. 요때 먹여치면 이어서 네. 이것 또한 빅이 되기 아. 때문에 흙은 여기서부터 먹여치고 한 점을 잡을 때 그때 건너붙이고 나올 때 마지막 하나, 끊어서 따내면은 단수 쳐서 안 되는데 넷, 여기를 붙여서 다섯, 여섯, 수가 나는 형태입니다. 네. 여덟, 아홉. 과연 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지금은 공배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흙에 건너 붙였을 때 백이 따내는 것이 아니라 수를 메워가는 네. 패로 버티는 수순이 있었습니다. 이제 봤네요. 네. 김정준 선수는 지금 본 것 같아요. 보강을 했고요. 끝내기로 마무리가 네,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지금은 승패하고는 상관이 없을 테니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걔가 해봤는데 덤에 저 지금 저 수치가 맞는 것 같아요. 차민수 선수가 조금 먼저 냉정을 되찾은 게 그게 승패의 주인이 바뀐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평정심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근데 이게 아무리 침착하더라도 오늘 봐도 평정심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런데 좌변에서 이제 흙이 패가 나왔을 때 정말 만약에 저라면은 좀 자책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좀 한숨도 나오고. 김종준 선수는 일단 뭐 큰 제스처는 없었어요. 그러게 말이죠. 네. 그래도 그 한 점 따낸 게 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은데요. 호구 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닌데 아마 순간적으로 따내서 그냥 100% 살았다라고 마지막 하나, 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넷.
데이터 스트림즈. 전기에는 정규리그 1위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연 부천 환타지아에서는 지금 이 현상을 지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떤 팀이 더 좋았을까요? 정규리그 성적으로 봤을 때 부천 판타지아와 데이터 스트림즈의 전적은 부천 판타지아가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반기에서는 3대0 완봉승을 가져갔었고 후반기에서는 2대1 승리를 가져갔었네요. 그리고 또 구전 노경과의 대결에서는 1대1 스코어입니다. 전반기에서는 구전 노경이, 후반기에서는 부천 판타지아가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지금 개가가 안 되면 마지막 공배 메울 때 참 초조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정도 차이는 아니니까 아마 대기 마지막을 메우면 홀수 승부. 반면 석집 이긴 것 같습니다. 여기. 아 이거 뭐 집이 마이너스까지는 아닐까요? 혈투를 펼쳤는데 네. 여섯 집 아직도 있어요. 석집, 네, 흑은 석집. 아마 백은 그러면은 제로가 될 것 같아요. 백집은 제로, 흑집은 석집. 오늘 또 패도 상당히 길게 해서요. 단상에 빈 공간이 3개가 남았다는 것은 358술 뒀다는 얘기인가요? 내용을 명승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승부 자체는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정확하네요. 차민수 선수 석집반 천국과 지옥을 몇 차례를 오고 간 끝에 결국 이겨내네요. 네, 3구 구전 노경에서 가져갔습니다. 차민수 선수가 김종준 선수에게 백석진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도 변화무쌍한 바둑이었습니다. 처음에 승기를 잡은 선수는 김종준 선수였는데요. 차민수 선수가 제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석집 반을 남겼습니다. 자, 3차전에서 구전 노경이 데이터 스트림즈에게 2대1 승리를 가져갑니다. 구전 노경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합니다. 자, 구전 노경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1차전은 패했지만 2차전과 3차전 내리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준 플레이오프 때도 이제 2번 중에 한 번만 지면은 떨어지는 그런 장면에서 네. 그때도 차민수 선수가 김철중 선수에게 아주 어렵게 이겼잖아요. 네. 오늘 어땠을까요? 그 바둑하고 비교했을 때. 오늘도 물론 이제 초중반까지는 차민수 선수가 압도를 했는데 승리가 눈앞에 온 순간부터 그때부터 막아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역전이 됐다가 네. 그 다음에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정말 파란만장하면서도 흥미진진했던 한 판의 대국이 아닌 것 같아요. 한 3판의 대국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내용을 보여준 3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구전 노경이 강팀 데이터 스트림즈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이번 3차전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즈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지명제냐 오더제냐.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 상대팀이 지명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오더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결과론이지만은 네. 그냥 이렇게 지명제로 하는 게 그쪽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오더제를 선택을 했지만 결국 지명제가 되었어요. 네네. 네, 어떤 전략이셨나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워낙 데이터가 강팀이잖아요. 그 유창혁 선수가 워낙 그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컨디션이 다 좋지만 특히나 안관욱 사범이 워낙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안관욱 사범하고 유창혁 사범하고만 만나지 않는다면은 우리 쪽에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또 컨디션이 한껏 올라온 안관욱 선수를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포스트 시즌의 5연승입니다. 이 연승의 비결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좀 승운이 좀 따랐던 것 같고요.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었는데 제 쪽에 그 행운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니어 기사 중에서 안관욱 선수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기보들은 이제 한 번씩은 이렇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꾸준함에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자신감이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요. 챔피언 결정전도 자신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냥 뭐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사실 그렇게 뭐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출을 하게 됐어요. 구전 노경이 정규리그 4위로 마무리를 지어서 준 플레이오프 때부터 뛰었거든요.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출하리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일단 저희 팀은 좀 다른 분들이 볼 때 그 어떤 특징이라 하면은 굉장히 실력이 좀 1장부터 3장까지가 좀 고른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는 이제 워낙 센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1장과 3장의 어떤 차별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 쪽에는 거의 고르기 때문에 일단 어떤 팀하고도 그렇게 쉽게 지는 거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자, 이제 챔피언 결정전 정규리그 1위 팀 부천 판타지아와 대국을 하게 되는데요. 정규리그 성적은 스코어 1대 1입니다. 자, 상대 팀에게 선전포고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 1승 1패를 했는데 이제 저희랑도 그쪽이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고른 편인 것 같아요. 안정감이 있는 팀이라 뭐 결국은 이 바둑의 승부는 이렇게 운으로 많이 작용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 팀은 워낙에 지금 그 팀 분위기나 워낙 그렇게 선수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팀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안관욱 선수도 포스트 시즌에서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을 텐데요. 자, 챔피언 결정전에 임하는 각오 들어보고 인터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부천 판타지아 뭐 강한 팀이지만 우리 구전 노경은 그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플레이오프 3차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구전 노경의 뒷심이 정말 무섭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서부터 진출을 했어요. 뭐 물론 이제 선수들의 고른 뭐 실력도 중요하고 뭐 감독님 용병술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네. 볼 때는 운도 많이 따라줬어요. 과연 그 운이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자, 포스트 시즌 이제 챔피언 결정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진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시즌이었습니다. 구전 노경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KH 에너지에게 2대0 승리를 가져갔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즈에게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은 12월 15일부터 16, 17일까지 마지막 3일 동안 최후의 승부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정규리그 1위 팀 부천 판타지아 그리고 기세를 타고 있는 서울 구전노경. 자, 이 승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볼 땐 오늘과 같은 승부가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정규리그에서도 1대1 굉장히 팽팽한 스코어를 보여주었던 두 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챔피언 결정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삼 해설위원, 저는 김예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